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9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2,000분, 제가 올해 6월달에 이제 2,000분 목표를 했었는데, 자,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40분 정도만 구독해 주시면, 저에 따른 뭐 자그마한 소망이긴 했습니다만, 목표였고요. 뭐 2,000분 도달이 자, 잘하면 이제 5월달까지 이내에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1호 경마, 제가 오늘 서울 1호 경마는 강공략 경주를 총 4번의 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4번의 경주. 근데 오늘 부경 경마는, 자, 좀 이따 이제 부경 경마 촬영을 할 텐데 7개 경주 중에 4번의 강공략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다고는 느껴지긴 합니다만 정말 딱 한 경주를 제외하고서는 노림수를 가졌던 보병마필들이 오늘 부경 1호 경마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공략 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물론 이제 서울 경마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특히 오늘 서울 경마는 대상 경주가 2번의 경주가 펼쳐지는데, 자, 오늘 8경주죠. 8경주. 자, 이 상위 등급 단거리 경주의 대상 경주, 제가 3보까지 적중을 했던 그런 전 경주의 그런 대상 경주가 있었는데, 자, 오늘도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마는 2경주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그리고 5경주, 여기 말해 8경주입니다. 8경주 첫 번째 A급입니다.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고, 오늘 메인은 10경주. 자신있게 정말 깔끔하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저렇게 강공략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을 부탁드리고요. 자, 1경주입니다. 6등급의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편성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저는 4뒤의 마피로 먼저 압축이 되고요. 3번 스터닝 퀸, 그리고 6번 컴플리트 파티, 8번 히어로골드, 9번 장비대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6번 컴플리트 파티란 마필인데, 저는 이 충마 선정에 좀 고민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 6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준한 모습입니다. 6번 마필. 그리고 9번 마필은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 공백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경주력이었고요. 게다가 이제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전혀 문제는 없네요.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전혀 문제는 없겠고, 8번 히어로골드는 지난 2월달에 진로가 막혀가지고 저는 직전에 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걸음의 위력이 조금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충만감으로서는 좀 미흡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키르주인도 마필 말이 이 마필입니다. 자, 말이 3번 스터닝퀸인데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마필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컨디션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취재 내용이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스터닝 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주로가 거의 선행용 마필의 무덤이었죠. 물론 이제 이번 주는 이게 어떻게 또 변화가 왔을지는 판단해보고 평가가 해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만약에 주로라면은 3번은 무시할 수는 없다. 스터닝 퀸.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일단은 판단해 보겠지만 1경주의 충마의 고민은 3번이냐 6번이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3번이냐 6번이냐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수는 없는 경주고요. 충마 선정이 관건인 그런 레이스, 압축은 되는 경주입니다. 정리해본다면 3번, 6번, 8번, 9번 저렇게 4뒤의 마필, 인기 마필이죠. 뭐 1번만 빠질 인기 마필인데, 이 중에서 충마 선에서는 6번이냐 3번이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2뒤의 마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지난주의 주로다, 지난주의 주로가 그대로 이번 주 형성이 된다면 6번이 축이 되겠죠. 6번 마필. 그런데 좀 더 주로가 변화가 왔다, 또는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3번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1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입니다. 자, 앞선에 강공략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면서 10경주 마지막 A급 메인은 정말 깔끔하게 적중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자, 2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공략도 저는 깔끔하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됐고요. 자, 2경주.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충마 선정입니다. 현재 충마 선정이 관건인 그런 경주로 보여주고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이 6번 이후로부터 쫙 있는데, 6번 브리도 킹스타, 그리고 7번 볼린, 8번 원더풀 제트, 9번 동키플레이, 10번 토우마켓.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공략으로 준비를 한 건데, 자, 그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9번 동키플레이는 마필입니다. 동키플레이. 아, 제가 이 직전에도 현장에서 저는 적중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을 너무너무 좀 아쉬웠던 경주였는데, 뭐 이거는 뭐 결과론적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동키플레이는 마필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 이 마필이 출발이 엄청나게 늦었죠. 거의 뭐 SNF 타임이 15초 9면은 거의 출발이 안 되다시피 했던 마필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늦바라는 마필, 늦은 출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탄력은 정말 좋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동키플레이의 모마가 투스텝 삼바라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투스텝 삼바의 대표적인 자마가 현재 현역 중에 활동 중에 있는 울프플레이라는 마필. 울프플레이 이번 주에 나오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울프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등급에 가 있는 마필이죠. 근데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울프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상당히 빠릅니다. 장거리에서도 선행을 나설 정도의 그런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 그래서 제가 직전에 이 동키플레이는, 아, 이거는 선행은 아니더라도 정말 이거 혈통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늦발은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정말 센 말이네요. 직전에 전개가 절대 편한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나름대로 좀 무난하긴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무리했던 외곽 전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그림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았던 마필. 아마도 제가 이번 경기를 유축한데 동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못해도 중위권은 붙어줍니다. 힘이 차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전 경험 마쳤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의 충마 혼전 속에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9번 동키플레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은 말이 10번입니다. 토마켓. 저는 이 마필이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 마필의 가능성을 보고 노렸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딱 이 포지션에 이 능력을 딱 놓고 보면서, 아, 이 마필은 안 되겠다. 정말 직전 경주는 제가 딱 원했던 전개였습니다. 아, 이 정도의 전개면 이 마필은 왔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안 됐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10번의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주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후반부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가는 건인데 10번이 불안하다. 9번 마필 믿을 수 있는 마필. 그러면 6번, 7번, 8번이죠. 이 중에서 한방 주력을 강하게 정말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경주가 바로 이 경주입니다. 자, 적중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는 첫 번째 강공략이고 중심에는 동키플레이. 절대 늦발의 염려는 없다. 그리고 직전에는 상당히 거리 수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직전 대비 100m 런한 거리가 유리할 마필인 건 맞습니다. 뒷심이 워낙 좋고요. 믿을 수 있는 마필 9번 동키플레이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의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워낙 강축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자, 먼저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문세영 기수기 승의 10번 우승 콩코드입니다. 기본기가 정말 좋은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공백 이전에도 이 마필은 이미 1200m 레이스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이고요. 두 번의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두 번이 아니었죠. 두 번째 경주에 입상을 했던 마필. 그리고 공백기를 거쳤는데 거의 7개월 만에 출했던 레이스였죠. 7개월. 그런데 경주력은 엄청나게 월등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승급전입니다. 상대는 좀 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승급전 치고는 55kg의 부중이 절대 낮지는 않은데, 저는 이 우승 콩코드의 능력을 5등급에서도 적수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거리 부담이 없는 1400m 레이스. 근데 이 우승 콩코드가 거리가 좀 느리긴 했습니다만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 아니라 뒷심의 완성도가 오히려 공백 이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짧은 거리의 외곽 게이트 부중을 감안해 봤을 때는 1200이 오히려 좀 더 불안해 보이고요. 반면에 1400m 레이스라면은 좀 더 믿을 수 있는 마필 말이 10번 우승 콩코드. 저는 이 마필을 강축 인정합니다. 10번 마필. 관건은 말이 내치에 있는 2뒤의 마필인데 분명히 능력은 좋죠. 3번 거센 챔프, 4번 더선 파이터.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더선 파이터는 기수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기수가 불안하고요. 감량이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기수가 엄청나게 불안하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고 가더라도 본전 정도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수를 놓고 본다면. 아니면은 경주마가 그야말로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또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센 챔프는 이 마필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은 57kg를 짊어지고도 그나마 끈끈했던 걸음이긴 했는데 근데 제가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는 당연하게 첫 번째는 부담 증액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마필이 57을 계속 짊어지면서 이거를 극복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조차도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면서 전혀 종발의 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의 추임력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3번, 4번 다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보여집니다. 1위의 마필. 7번 백룡은 직전에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걸음이 좋네요. 끈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부중이 2kg 좀 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여줬던 경주력이라면 저는 일단 뭐 입상권에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7번 마필. 그리고 키를 쥐는 마필은 말이 11번이죠. 스타러시. 이미 능력 드러난 7세의 마필. 통산 성적에 42번의 경기를 치는 가운데 우승 없고요. 준우승 딱 한 번. 그런데 최근에 이 스타러시 경주를 딱 지켜보면은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거의 이제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수준으로 또는 경주력이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딱 한 가지가 과연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 스타러시의 마필이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일까? 이 점만 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400m 레이스의 이번 경주는 아주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아주 빠르지가 않고요. 그러면은 52km의 부중에 1400이라면은 최근의 경주력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1번 마필 스타러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요. 이외의 마필이 이제 그나마 원평 강자가 나름대로 눈에 좀 걸리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과감하게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강축이 있죠. 뭐 우승 이야기를 하는 마필은 믿어 심지 않습니다. 강축, 우승 콩코드, 죄송합니다. 우승 콩코드. 이 마필은 강축이고 2위권에서는 능력은 3번, 4번인데 부담 중량이 너무 높죠. 안고 간다면은 받치기 정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 저에 따른 노림수는 7번, 백룡, 11번, 스타러시. 7번, 11번이 노림수의 마필. 안고 간다면은 3번,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경주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11번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토요 경마가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좀 늦은 밤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토요 경마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1호 경마도 마찬가지로 저배당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종 경주.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굳이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배당을 굳이 노려볼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는 인정할 경주는 인정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4경주 역시 저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목할 마필은 2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5번 만대로 그리고 6번 용암마랭고. 제가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6번 용암마랭고고요. 이제는 늘어난 부담 중량도 극복이 되면서 뭐 많이 힘이 찬 모습이었죠. 직전에도 56을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뒷심의 경쟁력 좋았고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 용암마랭고가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때 출전했던 나올대왕 장군별 멋진 기록 이번에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경기에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고 당시에 4월 21일 4경주에 뛰었던 마필 중에 종발의 걸음이 가장 좋았던 마필은 바로 용암마랭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56을 짊어져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 저는 인정합니다. 6번 마필. 5번 만대로 같은 경우도 힘이 많이 찼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죠. 직전에 56을 짊어지면서도 종발의 걸음이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 그러니까 요 3월 3일까지만 해도 뭐랄까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버틴다는 느낌? 그런 걸음이었는데 직전에는 한층 더 걸음이 좀 더 끈끈해지면서 뒷심이 많이 향상이 된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5번 만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6번, 5번을 저는 한방 강하게 인정하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 나올대왕인데 앞선에 말씀드렸죠. 용암마랭고, 나올대왕, 장군별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는 경주. 그러니까는 복귀를 해보면은 직전에 나올대왕은 정말 아주 조금 부족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걸음이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는 직전 대비 이번 경주는 1km의 감량 이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조금 부족했던 부분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일단 주어졌습니다. 9번 마필. 아, 보병의 말이 7번이죠. 탐나치 강자. 정말 이 마필이 상승세를 타다가 약간의 주춤한 모습인데, 근데 최근의 경주를 지켜보면 두 번의 경주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직전 대비 또 1kg의 감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7번 마필 역시 이번 경주는 무시할 수는 없다. 도전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앞쪽이 됩니다. 자, 정리해본다면은 6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용암마린고, 그리고 주력은 만대로 5번 마필.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7번, 6번을 기본 축으로 5번, 7번, 9번.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6번, 5번입니다. 6번, 5번 도전할 수 있는 마필 9번 나올대왕, 7번 탐나 최강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고, 자, 제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공략 경주.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먼저 주요 인기 마필 한번 살펴보면, 관건의 발이 외곽에는 2뒤의 마필입니다. 발이 9번 코스모론, 그리고 11번 글라디우스라는 마필. 이 글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달에 5등급에서 우승을 했고요. 시원하게 우승을 한 다음에 루나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를 치렀는데, 관건은 이겁니다. 자, 이 마필이 현재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에 루나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상대는 강했고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글라디우스라는 마필이 우승을 했을 때 1월 28일 날은 정말 편한 선행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뒷심이 나줬던 그런 다습줄의 여건이 유리했던 여건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는 일단은 외곽 게이트로 밀린 점이 첫 번째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박태종 기수의 기승입니다. 정말 국내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정말 박태종 기수라면 최고의 기수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최근에 기승을 보면은 뭔가 조금은 힘이 좀 붙인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는 마필을 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필을 좀 제압을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다가 이 마필이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여건. 선행 못 나섭니다. 내치게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글라디우스라는 마필이 따라가서 중반에 박태종 기수의 기승에 역전을 한다?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저는 쉽지가 않다 봅니다. 쉽지 않다 보여지고요. 아, 관건의 발이 코스모론의 마필. 저는 이 코스모론의 능력을 정말 저는 세게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스모론은 사행의 악벽, 기대임의 악벽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 3월 30일 경주도 적중을 하긴 했지만은 이 기대임의 악벽이 1300m 레이스까지는 저는 어찌어찌 극복을 한다 봅니다. 특히나 이 마필은 빅토아루 기수가 정말 호흡이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는 믿음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100m 차이긴 합니다만 이게 1300에서 1400.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직선주로에서 기대임의 가능성이 일단은 100m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쪽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코스모론. 저는 쉽지는 않다 봅니다. 1400m 레이스. 1200, 1300이 정말 좋은 거리긴 한데, 자, 이번 경기는 거리 부담이 분명히 있다. 자, 그러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제이모션입니다. 아, 정말 이 마필은 좀 안타깝네요. 직전에 정말 기회였는데 또 경주 제외가 됐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제이모션은 센 말이다. 정말 센 마필이고, 그리고 이 마필이 그동안의 마방에서는 이동진 기수한테 꾸준하게 기회를 주어졌지만 그에 따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제이모션은 정정인 기수가 기승했을 때 호흡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적인 기수고요. 5번을 기승해가지고 2승 준우승 1회죠. 맞죠? 2승 준우승 1회. 이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정인 기수가 이 마필 기승했을 때는 거의 입상률 60%다. 10번 뛰면 6번을 들어온다. 이런 확률입니다.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일단 믿겠고, 전개점까지 상당히 좋고요. 대략적으로 합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1번 바람의 검, 그리고 5번 금악스타, 6번 성운크라운, 7번
레전드 K 4뒤의 마필 여러분께 제가 팁을 드리는데 관건 말이 7번입니다. 레전드 K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판단해 보겠지만은 능력은 정말 센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저는 가장 센 마필은 7번으로 봅니다. 단 이상규 기수의 기승. 근데 이게 능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게다가 당연하게 감량을 받았고요. 이 마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을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저는 내심 일단은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현장 확인해본 이후에 한번 강공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고요. 대략적인 인기 마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 경주의 강공략 누림수는 4번 강축입니다. 중요한 거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특히나 이제 7번 레전드 K 이런 마필들 특히 뭐 1번 바람의 검도 직전에 변화를 보였고요. 자 일단 뭐 최종 확인해본 이후에 최적의 조합으로 강공략 오늘 뭐 4번의 강공략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한 경주의 강공략입니다. 꼭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맛 3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그러니까는 이 경주 여러분들 공략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주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선의 경주를 지켜보시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선행형 마필 무덤이다. 정말 이게 바닥에 있어도 추입형 마필 그대로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대처가 가능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압축은 되는데 과연 주력 쪽의 선행이냐 추입이냐 이에 따른 구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어떤 주로가 형성이 되든 간에 일단 뭐 9번 블루레몬은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블루레몬 그러니까는 직전에 이게 복꽃경마 특별 경주였는데 당시에 뛰었던 빈체루카발로 블랙모션 미라클 한강 지구라트 뭐 블루레몬까지 장산스포 동진불패 정말 이때 나왔던 마필들 대략적으로 한 9두 10두의 마필들이 다 본연의 그러니까 특별 경주가 아니라 본연의 위치 본연의 군에 가서 뛰었을 때는 하나같이 우승을 기대해볼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 있는 마필들입니다. 하다못해 빈체로 카발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이제 점핑존 했죠. 자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결과를 못 봤습니다. 토요경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2등급의 점핑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의 인기순위 1위가 예측이 됩니다. 3등급의 마필이 그 정도로 정말 센 편성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블루레몬의 능력만큼은 일단은 믿을 수 있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 자 유력한 마필은 말이 8번 제이스 로드 그리고 외곽에도 말이 10번 카우보이 탱고라는 마필인데 카우보이 탱고는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 그리고 승급전이 하긴 합니다만 제이스 로드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선입형 마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열이 가려집니다. 만약에 주로가 지난주처럼 조금은 선입 마필이 불리하다 그러면은 10번 쪽에 아니면은 정상적인 주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8번이 1400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마필 쪽에 좀 더 힘이 실어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외의 마필들은 킹하노의 선임력을 기대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토클래스인데 킹하노도 직전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공백이 좀 많이 길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거리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앞선에 붙는 마필인데 거리 부담이 줄어들었다. 유리한 마필. 자 이거 최고의 보병은 토클래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분명히 3등급의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추입형 마필. 그런데 최근에는 늑발한 다음에 전혀 그냥 저기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일단 어쨌든 다시 한번 직전 대비 1kg의 감량 이점이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안장이 김용곤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김용곤 기수 뭔가의 변화의 요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이했다. 그 마필이 바로 5번 토클래스 최고의 보병입니다. 배당 마필입니다. 그래서 6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인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주력 방어의 구분이 중요하겠고 이에 따른 선택은 현장 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9번을 기본인 축을 해서 노림수는 8번 10번 지난주와 같은 주로라면 10번이 유리하고요. 정상주 주로라면 8번이 유리합니다. 여기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킹하노 토클래스인데 최고의 보병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삼복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번 토클래스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블루칩입니다. 이 마필들은 이런 마필들은 너무너무 유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김용곤 기수의 기승에 마이너스 1kg의 이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5번 마필까지는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자, 스포츠 손배 대상경주 2000m 레이스. 오늘 대상경주 연달아 펼쳐집니다. 7경주 이어서 이제 8경주. 저에 따라 A급 경주죠. 서울 마주협회장배. 7경주는 먼저 포인트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 경주는 별정 B형이라는 방식의 포인트입니다. 별정 B형. 그러니까는 최근에 주요 대상 경주를 보면은 거의 마령 경주라든가 아니면 별정 A형.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나이대 또는 성별에 따라서 이제 부중이 가려지는데 별정 B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핸디캡 방식이죠. 그런데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팅이 구간별로 있습니다. 구간별로 해가지고 레이팅 차이에 따라서 이게 부담력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능력 차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부중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경주가 별정 B형인 겁니다. 별정 B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령 경주라든가 별정 A형은 연령 대비해서는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뛰는 마필들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카 경쟁이 되겠죠. 근데 이번 경주는 부담 중에 관건이다. 자, 이런 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먼저 3두의 마필만 여러분께 강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2의 마필, 받치는 마건은 현장에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은 3두의 마필 중에 주력 한 방에 복병 마필 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목할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늘가을입니다. 늘가을. 자, 이때 뛰었던 마필들 늘가을, 강풍마, 럭키선, 울트라 갤럭시, 로열로드 여러 대의 마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이때와 비교해봤을 때 중요한 건 이제 거리가 2000m 내수로 늘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 늘가을은 제가 여기서 좀 헷갈렸던 게 이거는 여담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네이트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조재루 기수가 정말 데뷔한 이후에 기승했던 꾸준하게 100% 데뷔전을 포함해가지고 100% 기승했던 마필들이 거의 없는데 공교롭게도 직전에 뛰었던 늘가을 다 조재루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강풍마 이 마필도 조재루 기수가 엄청나게 거의 많이 기승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선택했던 조재루 기수의 마필은 강풍마였습니다. 강풍마를 이때 당시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에 아무래도 이제 2뒤의 마필이 상승세였는데 아마도 강풍마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지만은 늘가을의 경주력이 정말 좋네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감안해봤을 때 늘가을은 저는 일단 인정합니다. 강축 인정합니다. 강축. 그리고 2위권에서는 노리는 마필이 바로 이 드래곤스타는 마필. 드래곤스타는 이제 비교가 되는 마필들이 스포블리드라든가 뭐 여기에 이제 파이어파워 뭐 이런 마필들 비교가 되는데 울트라 갤럭시라든가 스포블레이드 부담 중량을 감안해본다면은 56kg의 드래곤스타. 자, 이 마필은 지난해 3세 당시였죠. 그러니까는 3간 대회에 다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뛰었던 마필들이 이제 글로벌히트라든가 뭐 나우 스나이퍼라든가 이런 마필들 거의 쟁쟁하게 현재 상위 등급의 탑급에 가 있는 마필들인데 그 마필들과 경쟁을 했던 마필이 드래곤스타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전에는 드래곤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성혁 기수한테 꾸준하게 기회가 주어졌고 최근에 장추혁 기수, 이동화 기수가 기선했었는데 저는 이것도 CC1 기수의 안장이 상당히 전력 플러스의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 자, 물론 이제 경주 이전에는 최근의 경주는 약간의 능력 대비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마필의 상태라든가 전혀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마필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3번 마필 강하게 유력하게 2위권의 후보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저는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병 마필 한두로 말씀드린다 말씀드렸죠. 바로 그 마필은 6번 더블 엣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마리만 더 말씀드릴까요? 바로 7번 럭키선. 자, 여러분들 이 럭키선과 그리고 더블 엣지 이 마필들이 26조 소속의 마필인 거 공통점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살 어린 마필이 럭키선이고 그에 따른 형님의 마필이죠. 그 마필이 더블 엣지입니다. 5세 마필 더블 엣지. 현재 더블 엣지의 상태가 더욱더 좋다라는 그런 판단이 쓰는데 더블 엣지가 근데 이 럭키선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럭키선이 가장 앞서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고요. 근데 직전에는 이 마필이 부진했던 게 1600은 출발과 동시에 이제 급격하게 곡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엄청나게 불리하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럭키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에 붙어줬어야 되는데 붙지를 못했습니다. 왜? 게이트도 밀렸었고 방해도 받았었고 출발도 별로였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네, 여러분들이 이 럭키선은 능력을 감안해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럭키선. 그리고 이 마필보다 현재 상태가 더욱더 올라온 마필이 바로 6번 더블 엣지. 저는 최고의 복병으로서는 6번 더블 엣지로 봅니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의 최고의 복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14번 늘가을이고요.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3번입니다. 드래곤스타. 여기에 복병은 6번 더블 엣지 그리고 10번 럭키선. 딱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임해 보겠고요. 이외 마필들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판단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마필들보다는 저평가는 마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 1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 6번, 10번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8경주입니다. 서울 마주협회 장배 대상경주. 자, 이번 경주 여러분께 제가 예고를 드렸던 첫 번째 A급, 오늘 세 번째 강공약의 첫 번째 A급 경주는 제8경주입니다. 대상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자, 먼저 이 경주를 먼저 풀어보기 전에 바로 이제 시계를 돌려가지고 지난 4월 14일이었죠.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SBS 스포츠 스프린트 대상 경주. 이때 당시에 제가 강공약 경주였고요. 강공약 경주였었고 제가 3보까지 벌마이스타, 어마어마, 썸씽 노스트 깔끔하게 적중에 성공했던 경주였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놓고 갔던 마필이 어마어마였고요. 그리고 안고 갔던 마필들은 썸씽 노스트, 벌마이스타 깔끔했었죠. 깔끔하게 적중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도전을 나섰는데 먼저 주목할 마필은 한번 볼까요? 차근차근 여러분께 한번 설명 들어봅니다. 먼저 어마어마라는 마필.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믿고 가셔도 된다. 왜 그랬냐면 간단하게 그러니까는 3월 10일 부진했었는데 이때는 왜 됐느냐. 여러분들 3월 10일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공백기. 그리고 어마어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체중이 490kg 초반인데 이 마필이 직전에 3월 10일 경주를 치기 전에 2월 29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체중이 무려 510이었습니다. 공백기를 거치면서. 그런데 대상 경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체중을 맞추다 보니까는 무려 2주가 안 된 시점, 정확하게 10일 만에 이 마필이 체중을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 무려 23kg로 뺐죠. 그리고 나왔던 경주가 3월 10일이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았던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에는 정상적인 주기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마어마했다는 능력, 단거리 추입이 되는 마필이고 그래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죠. 국내 저는 최강의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했다 인정하고요. 관건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외곽에는 썸씽 노스트라는 마필은 어마어마한 마필한테 직전에도 보여줬지만은 사이즈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테는 안 됩니다. 근데 안고 갈 유전이 있고요. 관건은 뭐냐면 바리 벌마이스타 그리고 신예 마필들 1번 벌교의 꿈 외곽에 있는 판타스틱 킹덤. 이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 마필들이. 자, 이 벌마이스타는 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전에도 제 예상, 음성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게시판에도 다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벌마이스타는 출발만 잘 되면 이거는 그냥 우승이다. 벌마이스타 출발만 잘 되면 우승인데 그게 변수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 벌마이스타의 스타트가 가장 빠릅니다. 빠른데 이 마필이 어떤 순간, 그러니까는 지난해 11월 달이었죠. 이때도 늦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벌마이스타는 정말 이게 100% 스타트가 된다는 데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당일날 가봐야지 합니다. 정말 이거는 마주 조교사 아무도 모릅니다. 기수도 모르고요. 그만큼 선익용 마필이긴 한데 이미 이전에 약간의 늦발의 모습을 보였던 경주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번은 놓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놓고 가기에는 그런 변수. 근데 뺄 수는 없고요. 제가 직전에 딱 녹음했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필은 선행 받으면 우승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내용. 딱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경주를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 벌교의 꿈이라는 마필입니다. 벌교의 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벌교의 꿈과 11번 판타스틱 킹덤. 그러니까 이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 웬만한 마필들은 이미 다 능력평가 끝났습니다. 왜? 최근에 다 상대 전쟁이 있기 때문에 능력평가 끝났는데 딱 전력 미지수의 마필 딱 두 마리입니다. 1번 벌교의 꿈, 그리고 외곽에는 판타스틱 킹덤 4세 마필들. 이 마필들이 왜 변수냐면 아직까지는 이 마필들은 1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1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벌교의 꿈은 제가 지난해 12월달, 물론 이제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결정적이긴 했는데 2월달 경주를 딱 보면서 3등급 레이싱을 했습니다만 와, 이 마필은 정말 진짜 능력마다 라고 했던 마필이고요. 두 번째는 3월 29일날 딱 방점을 찍었는데 2등급 경주 승급전이었죠. 무려 준우승 마필을 9마신을 이겼던 마필이 벌교의 꿈입니다. 저는 이 경주력이 비록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레이싱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경주력이 정말 어마무시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현 시점에서의 수준은 상당하다. 저는 그래서 이 대상 경주가 어떤 경주입니까? 국내 단거리 최강 마필들이 다 나온 경주인데 저는 이거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벌교의 꿈. 그리고 외곽에는 판타스틱 킹덤.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아마도 11번도 좀 인기를 모으겠죠. 왜? 이 마필도 고가의 마필의 단거리 빠르고 능력이 있는 마필. 그런데 비교가 된다면은 직전에 판타스틱 킹덤 같은 경우는 카르페 바벨이라는 마필이죠. 이 마필을 2마신을 이겼습니다. 2마신. 그런데 내 측에는 벌교의 꿈. 이 마필은 카르페 바벨을 무려 거의 9마신 이상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11번 판타스틱 킹덤 마필도 가능권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말이 1번 벌교의 꿈입니다. 이 경주에 키를 쥐는 마필은 말이 1번입니다. 벌교의 꿈.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8번 어마어마는 CC1 교수의 안정규칙이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그에 따른 능력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뭐 방해를 받거나 이런 게 없다라면은 썸씽 루서 마필은 어마어마를 쉽게 이길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고, 두 번째는 벌마이스타는 정말 이거는 놓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하답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세게 보고 직전에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출발 과정에 항상 약간의 변수, 그런 변수가 있는 마필. 제가 이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1번입니다. 벌교의 꿈.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죠. 대상 경주 만만치 않다. 최강의 마필들 과연 1등급도 안 뛰어본 마필이 57을 집어주고 되겠어?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자, 이 8경주는 제가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조합해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 A급에 저는 강한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함께 한번 설명드렸고요. 오늘 주문의 첫 번째 A급은 8경주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왜 3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근데 이제 인기마 중에 좀 평가가 좀 필요한 마필이 좀 있습니다. 이번 경주. 자, 먼저 이제 볼 수 있는 마필 4뒤의 마필이고요. 1번 태평유로 내용 상당히 좋죠. 직전에 대상 경출했던 마필, 기본 이득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그리고 3번 히어아이엠, 지난주에 코리안 더비 대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 있었다가 출전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전이 한 주 딜레이된 마필, 3번 마필. 5번 글로벌맨이 추임력 대단하죠. 여기에 7번 물레방아. 저는 이번 경주에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물레방아입니다. 자, 이 마필 12점에 나오긴 합니다만 전혀 마필은 문제 없고요. 자, 이거는 확인된 팩트의 내용입니다. 관계자의 내용입니다. 전혀 문제는 없겠고, 직전에 이 4등급의 정말 센 편성이었는데 초반에 거리차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너무 후미권이었습니다. 너무 늦발이었고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 어차피 추입 대결로 갈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저는 뭐 7번 마필이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이 마필이 데뷔할 당시부터 정말 26점 앞에서 엄청나게 기대했던 마필인데 어쨌든 간에 그냥 이 마필은 보는 건 아니다. 분명히 내용이 있는 마필입니다. 7번 마필. 그리고 저는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을 추임하긴 합니다만 글로벌 매니, 그리고 1번 태평유로를 세게 보는 이유가 관건은 말이 3번이죠. 히어 아이엠이라는 마필. 자, 물론 이제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이자 유리한 점은 선행입니다. 정말 편한 선행이고요. 편한 선행이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연승을 하면서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까지 나설 정도의 마필로 인정이 된다라면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의 마체가 일단 왜소합니다.
마체가 왜소하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부담 중량이 무려 57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난주의 컨디션을 모두 맞췄던 컨디션이 지난주 코리안 더비 대상 경기였는데 이게 한 주가 딜레이가 된 겁니다. 훈련이 길어진 게 되겠죠. 훈련이.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요점을 놓고 봤을 때는 3번 일단 불안하다. 안고 가면은 본전 정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물레방아, 글로벌맨이 1번 태평유로 이 3개의 마필을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7번이고요. 물레방아. 그리고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1번 태평유로, 글로벌맨이 5번 마필 안고 간다면은 3번 히어 아이엠. 만약에 지난주와 같은 주로라면은 3번 안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8번 더트 서포도 제가 볼 때 나빠보진 않네요. 이거는 제가 현장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간에 7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력한 거는 1번, 5번입니다. 1번, 5번.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만 3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8경주 첫 번째 A급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A급이고, 자, 이번 경주는 메인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앞선의 1경주 방송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정말 깔끔하게 적중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경주 제 10경주입니다. 정말 이번 경주는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압축은 되는 경주입니다. 이제 뭐 1번 시크릿 플레이라든가 2번 퓨리오사, 그리고 5번 원더브레이크, 뭐 7번 리버트양, 여기 10번 블랙 초콜릿 다 안고 할 수는 없고요. 다 안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제가 자꾸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깔끔하게 적중하고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압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마와 주력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A급 메인으로 준비한 겁니다. 자, 정말 저한테는 기분 좋은 마필이 있죠. 정말 마지막 경주의 A급 메인에서 적중에 성공했던 마필, 바로 이 원더브레이크. 이거 당일날 인기순위 9위였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배당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마번에서도 정말 세게 잡았었고 이 마필 놓고 때렸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A급 메인에 이거 걸려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 제 방송에서 이 마필을 보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림과 같이 추입으로 날라들어옵니다. 저는 일단은 앞선 전개까지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원더브레이크. 이거는 뭐 여담이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직전에 적중했던 경주 이 마필은 이번에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 저는 충마만 여러분께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10경주에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퓨리오사입니다. 퓨리오사. 편성이 이게 셉니다. 물론 이제 2번 마필이 인기를 모으겠죠. 근데 뭐 1번 시크릿 플레이라든가 10번 블랙 초콜릿, 7번도 만만찮게 팔리고 5번도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자, 이 퓨리오사라는 마필은 물론 이제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은 거의 엘리트 코스를 좀 밟았던 마필이고요. 근데 최근의 경주를 보면은 약간의 뭐랄까 좀 주춤했던 모습? 이게 이 마필의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좀 부족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직전의 내용을 딱 보면은 자, 이거 편성 셌었죠. 편한 선행 전개 아니었습니다. 선입 전개였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 경기 이 마필을 좀 세게 보는 이유가 능력, 호전된 모습, 가장 중요한 거는 전개와 부담 중량, 플러스 알파로 기승 기수까지. 부담 중량, 전개, 기승 기수 모든 게 거의 저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경주를 2번 퓨리오사를 강추를 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주력에 깔끔하게 메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 10경주고요. 2위권에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축은 믿을 수 있는데 이거 2위권이 정말 이거 혼전이다. 주력이 어떤 막걸일까? 이것도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A급 메인이 배당이 정말 높지 않은 이상은 임팩트 메리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정말 주력 쪽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A급 메인의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깔끔하게 적중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마지막 A급 메인이고요. 중심에는 2번 퓨리오사, 이 마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방 주력 자신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10경주, 그리고 참고로 앞설의 8경주 역시 대상 경주 자신 있게 A급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호 예상 방송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경주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은 아닌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빈도수로 놓고 봤을 때는 많네요.
좀 많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점. 그래서 이게 선택이 좀 중요한 게 인정할 수 있는 경주는 인정하고 아니면은 인기만 불안하다. 그럼 과감하게 보병 마필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께 꼭 보셔야 되는 보병 마필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꼭 실전에서 현장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번 주 예상을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물론 저는 이제 남은 게 많이 있습니다. 토요 경마 현장 또는 일요 경마 현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현재까지 분석한 내용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방송 참고하시고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또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일요 경마 꼭 좋은 성과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